모두가 열심히 동참해야 되는 일에 몇몇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일을 마무리하거나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어집니다. 코로나19 방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역수칙 모두가 잘 지킨다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참 어려워지겠지요. 어제도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 카대예. 참 큰일입니다. 어쩌면 상황이 좋아질지 걱정인데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역대 두 번째로 최다 확진자를 찍었습니다. 163명. 일단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주실까요? 예, 전국적으로는 오늘도 2,000명 내외의 확진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어제 부산에 163명 확진이 되었습니다. 남구 소재의 복합 체육시설, 동래구 학원, 사학 어린이집 등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네. 특히 이제 남구 체육시설에서는 늘 체육시설을 이야기했지만 한 명이 확진되면 결국 다수가 확진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9명이 추가로 확진을 받아서 지금 10명이 확진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접촉자, 우리가 감염자 163명 중에 감염원이 불명한 사례가 46명이나 됩니다. 예. 이제 이런 확산세가 결국 감염 불명의 사례도 확산된다는 건 결국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동래구 학원, 사하구 어린이집 여기 말고도 또 집단 감염 발생한 곳에서 계속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맞습니다. 기장구 요양병원에서도 지금 2명이 추가돼서 총 58명이고요. 이 2명의 확진자도 돌파 감염에 해당됩니다. 예. 동래구에는 교회에서도 추가로 확진이 돼서 지금 오늘 4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 총 14명입니다. 예. 이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시설이 어려움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의적 거두주기를 4단계로 격상을 했지만 종교단체는 3단계 전환은 수용률 20% 수준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이제 이렇게 종교시설에서 확진이 계속된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동래구 학원 같은 경우나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 어린이집은 원생 4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거든요. 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0세 이제 한두 살부터 3, 4살 정도의 애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마스크를 계속 쓰게 만들거나 손 씻기를 계속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통제하기 어려운 애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어린이집이나 또는 학원 같은 통제가 불가능한 곳에서 계속 집단 감염이 발생된다면 이런 것을 대규모로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 그리고 이게 돌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풀렸는데 그렇죠. 또 이제 아이들 못 보내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백신 접종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백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맞고는 있는데 현재 부산의 백신 접종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인구의 45%인 151만 명이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예.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시민은 16%에 해당되는 53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게 결국은 최소한 60%에서 70% 이상이 완료가 되는 단계까지 되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4단계 한 지도 좀 됐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계속 안 꺾이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좀 방역 조치 추가 방역 조치 마련을 위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처음에 이야기되기는 이런 확산세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예. 결국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형태로 그 방역 지침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게 이건 이제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하는 어떤 방역 체계거든요. 이건 백신의 접종이 최소 60% 이상이 되었을 때 이런 체계가 가능하고요. 네네. 지금의 단계에서는 접종률을 올릴 때까지는 확진자 규모를 어쨌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이런 체계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도 있기도 하고, 예, 그냥 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두기가 이게 좀 느슨한 방역 체계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사상들만으로도 너무나 고통받고 있다. 예, 예. 오히려 체계를 좀 더 낮추는 단계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쉽지 않은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 생활치료시설에서 격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경증 환자들은 이제 그런 확진자들을 이제 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면 생활치료시설에서 격리하는 수준의 이런 상황은 한계가 있고, 또 이게 대규모 숫자가 격리가 되기 때문에 통제와 관리도 힘들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하는 형태로 뭐 확진이 됐지만 경증이라면 네. 충분히 이제 증상이 심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체계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당장 집에서 격리를 하면 그 식구들이나 가족들은 괜찮을까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그렇죠. 됩니다만 결국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가 자꾸 나와서 예. 한 몇 달 후에 만약에 이제 접종률이 2차까지 했을 때 뭐 한 60-70% 된다. 예. 그러면은 지금 논의되는 방안들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그런 카드를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확산세가 4단계를 유지한다고 과연 줄어들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예. 더 이상 강력한 어떤 뭐 도시 봉쇄라든지 이런 수준의 정책을 쓰지 못한다면 결국 연말 이상까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네네. 위드 코로나의 어떤 방역 수칙을 써서 결국 그 외국의 사례처럼 결국 이제 백신이 접종이 어느 정도 됐다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는 적기 때문에 네네.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형태의 좀 이제 오픈하는 거죠. 오픈하고 네네네. 하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늘 뭐 생각이 드는 게 치료제만 있으면은 뭐 안 그쵸, 좋겠나. 게임 체인저죠.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던 뭐 지금 쓰고 있다고 한 그 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직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군 자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백신의 효과가 1차적으로 돼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경증 환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조차도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야만 사실 위드 코로나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치명률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람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10%까지 되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또 위드 코로나라는 정책이 수정될 수밖에 없고요. 이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과 숙제를 안겨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네. 근데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 긴급 승인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이제 실험군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10부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죠. 그러니까 9, 예. 10, 11, 12, 13. 그러니까 생일 끝자리가 9인분, 그리고 끝자리가 0인분, 1인분, 2인분, 오늘 3인분이 이제 하는 건데 그 9, 0, 1 대상자의 예약률이 56.4%. 생각보다 좀 예약률이 낮아서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목표치는 최소 70%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네. 고령자 예약률도 80% 정도이기 때문에 그보다 낮다라고 하는 건 낮은 수치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홍보나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숙지가 안 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추가 예약을 향후에 계속 하게 된다면 이런 예약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18세에서 49세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네, 예. 특히 이제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이런 그 목표를 이루지 어려울 것 같다. 적극적으로 좀
예약을 하기를 저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 나이대 분들이 사실은 백신 접종 이후에 무슨 이상 반응이 생길까 봐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희귀질환이나 희귀부작용들이 젊은 나이에 생길 때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백신의 예방적 실제로 인과성을 밝히는 그런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물론 가벼운 증상들은 있지만 아직도 그런 위험성보다는 백신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나이대 분들이 적극적으로 접종하셔야지 코로나19도 저희가 극복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예. 네. 요즘 안심콜 서비스 이용 많이들 하시죠. 예. 들어가면 이제 전화 좀 해주세요 하는데 요게 조금 부실하게 관리가 돼가지고 역학조사할 때 되게 혼선을 빚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보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리에 앉으면 여기 전화 주세요 하고 네, 맞아요. 종업원들 가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 실제로 CCTV를 봤더니 등록을 안 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동선을 공개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출입구에서 직원이 확인할 때까지 의무화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네. 해결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들어가면 바로 전화하세요. 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